네, 이어서 12번부터 26번까지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금속량이온 A3 플러스 ON계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이제 B를 3N개 넣었더니 B는 모두 Bn 플러스가 되었대요. 그러면은 얘도 3N개가 되었겠죠? Bn 플러스 3N개 있겠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A와 Bn 플러스 중 하나래요. 즉 A는 전부 다 반응하지 않고 남은 A가 남아 있는 것이고, 아니죠, 잘못 말했죠. A3 플러스는 이제 일부는 A로 환원되고 일부는 남아있고, B는 전부 다 Bn 플러스로 산화가 되었고. 자, 이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A3 플러스에 지금 B를 넣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3 플러스 B의 n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속출되었다? A. 그죠? A3 플러스는 원래는 5n개 있었고 얘는 이제 3n개 있었고, 그럼 Bn 플러스 3n개 남았을 거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A3 플러스가 5n개 있었는데, 그럼 반응 후에 이 A3 플러스의 개수하고 이 A의 개수를 합한 게 총 5n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어느 두 개의 합이 다른 하나의 그 개수비와 5대 3이 되게 하려면은 이렇게 두 개를 짝짓고, 이거 하나가 이제 B의 n 플러스고 얘가 A면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 합한 게 5니까 5대 3이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B의 n 플러스이다. A3 플러스를 하는다. 기억도 맞죠? 자, 디귿. 지금 그래서 A3 플러스가 원래는 5n개 썼던 게 개수가 상대값이 3대 2가 되었기 때문에, 즉 A3 플러스는 3n개 남고 얘는 2n개 남았다는 얘기죠. 얘가 이제 3n이었고, 그럼 실질적으로 A3 플러스는 몇 개만 반응한 겁니까? 2n개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A3 플러스가 2n개 반응해서 B의 n 플러스가 3n개 생성되었다. 그러면은 전화 균형에 의해서 얘는 총 전화가 양전화 플러스 6n이고 얘는 플러스 3n이니까 3n은 6이다, n은 2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13번 가와 나는 문제 안 읽을게요. 어쨌거나 Z를 넣은 건데, 지금 보니까 둘 다 Z가 어쨌거나 산화되어서 이렇게 Z2 플러스가 생겼네요. 일단은 디귿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도 쉬운데 X2 플러스가 반응해서 Z2 플러스가 생성된 거잖아요. 얘네 둘의 근데 전하량이 같으니까 같은 개수 B만큼 반응을 하겠죠. 즉 3n개가 반응을 해서 완전히 없어졌다면은 최종적으로 얘도 3n개가 생성이 되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다. 자, 니은 볼게요. 자, 여기 m의 숫자를 맞추라고 나와 있는데, 어 전화 균형으로 해봅시다. 얘는 지금 음 3m의 n이죠. 그러니까 m 플러스가 총 3n개 있는 거니까 3mn이다. 얘는 어떻게 돼요? m 플러스가 n개 있으니까 mn, 2 플러스가 3n개 있으니까 6n. 즉 m 플러스 6의 n이다. 뭐가 같아야 돼요? 3m하고 m 플러스 6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m은 3이다. 틀렸죠?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개수비를 풀 수도 있고 뭐 한데, 전화균형을 쓰는 게 때로는 이제 편리하다라는 거, 이 경우는 뭐 둘 다 편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m을 구하는 걸 시도를 해봅시다. 자, 14번 갈게요. A에서 C에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실험인데, 일단은 보면은
A2 플러스가 3n개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했는데 충분한 양의 B를 넣었대요. 그러면은 A2 플러스가 전부 다 반응을 하고 그게 Bn 플러스가 2n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써볼게요. A2 플러스가 3n개 반응하여서 B의 n 플러스가 2n개 생성되었다. 자, 그러면 m 구해볼까요? 이거 n을 뺄게요. n은 어차피 두개가 똑같이 있으니까. 자, 2 곱하기 3 하면은 6이죠. m 곱하기 2 하면은 2m이죠. 전하 균형이 m 그럼 둘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m은 얼마다? 3이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나의 수용액, 즉 B에 3 플러스가 2n개 들어있던 수용액에 다시 충분한 양의 C를 넣었더니, 그러면은 이번에는 B 3 플러스가 전부 다 반응을 했겠죠? 그랬더니 C 2 플러스가 XN개 생성되었다. 그러면은 B 3 플러스가 2n개 반응해서 방이 아니고 반응해서 C2 플러스가 XN개 생성. 전하 균형을 따져볼까요? 자, 보면은 3 플러스가 총 2개, 6. 2 플러스가 총 X개, 2X. 같아야 되죠? 따라서 X는 3이다. 됐죠? 맞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M하고 X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다 직접 쓰면서 했는데 실제로 혼자 풀 때는 빠르게 그래서 바로 6은 2M이니까 M은 3. 그 다음에 6은 2X니까 X는 3. 이거 바로바로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봅시다. 자, 디귿 다해서 C는 환원된다. 산화된 거죠. 산화되어 가지고 C2 플러스가 된 거죠. 자, 15번. A에서 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고 각각 실험 1과 2가 나와 있어요. 자, M하고 X를 구해봅시다. 디귿 먼저 풀어볼까요? 실험 1을 보면은 A2 플러스 수용액에 지금 B를 넣었더니 양이온이 BN 플러스 생겼네요. 그러면은 산화된 거 맞죠? B가 산화되어서 BN 플러스로가 된 거죠. 그죠? 자, 전하 균형을 써봅시다. 여기 원래 수용액에 들어있던 총 전하량은 이제 플러스 6n이죠. 그러니까 n을 생략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2 곱하기 3n에서 플러스 6n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성된 양이온이 bn 플러스 2n개니까 m 곱하기 2n 하면은 플러스 2mn이죠. 즉 2mn하고 6n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m은 얼마다? 3이다. 됐죠? 즉 3 플러스란 얘기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원래 수용액에 들어있던 양전하가 9n 플러스 9n,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생긴 C 플러스가 xn개니까 플러스 xn, 총 전하량은 1하고 xn을 곱한 거죠. 그럼 xn과 9n이 같아야 되니까 x는 9다. 그래서 틀렸죠. 네, 틀렸고 답은 기억과 디귿이다. 자, 16번. 지금 얘는 뭔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죠? 자, A에 A 플러스라는 수용액에 이제 공통적으로 B하고 C를 넣었는데, 실험 1에서는 이렇게 증가했고, 양이온수가 이제 증가했고, 여기서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일정해지는 이유는 수용액에 들어있던 A의 A 플러스 이온이 전부 다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일정해진 거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은 일단 간단히 풀 수 있어요. 반응이 어쨌거나 일어나서 A의 A 플러스는 환원이 되었겠죠. 그래서 금속 A 형태로 석출이 되었겠죠. 기억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을 좀 판단해 볼 건데, 자, A, B, C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위에 문제들은 각자 이제 프린트를 보고 이제 좀 말로 좀 써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A에서 C는 위에 보면은 3 이하의 자연수라 나와 있잖아요. A에서 C는 3 이하의 자연수. 그런데 실험 1에서는 지금 양이온의 수가 증가했고 2에서는 감소했어요. 자, 증가한 거 먼저 볼까요? 보면은 증가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들어있던 이 수용액의 이온의 전하량이 새롭게 이제 산화되는 이 이온의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A는 B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감소했다는 얘기는 똑같이 C에 C 플러스로 이제 산화가 되는데 감소했으니까 기존에 수용액에 들었던 이온의 전하량이 새롭게 산화되는 이온의 전하량보다 작다는 얘기죠. 즉 A는 C보다 작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한 번에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순서대로 C, A, B란 얘기죠. 잘 썼나요? 반대로 썼네요. 다시. B, A, C란 얘기죠. 그죠? 그런데 A에서 C는 3 이하의 자연수죠. 따라서 B는 1이고 C는 2고 A는 2고 C는 3이어야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일단은 맞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X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험 2는 이 A의 A 플러스 수용액에 C를 넣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3행계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즉 뭐냐면은 A의 E 플러스죠. 왜냐면 A가 2였으니까 A의 E 플러스가 3행계 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C는 3 플러스죠. C 3 플러스가 X계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화 균형을 쓰면은 얘는 플러스 6n이고 얘는 플러스 3x잖아요. 따라서 x는 얼마다? 2n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죠. 자, 이런 식으로 ABC를 맞추고 그 다음에 x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봅시다. 자, A 플러스 N개하고 B에 B 플러스 N개가 들어있는 수용액이 있고 지금 C를 M개 넣고 2M개를 차례대로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지냐면은 이제 한 비커에 수용액 이온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두 가지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을 넣었을 때의 상황을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두 이온들이 금속과 동시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먼저 소모가 된 다음에 다른 이온이 반응을 해요. 즉, 지금 이 검은색으로 A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B에 B 플러스와 각각 N개 들어있는 수용액에 지금 C를 넣은 거잖아요. C 금속을 넣은 건데 자, 이때 이 C는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우선 한 개를 먼저 다 소모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속이 소모가 되면은 다른 금속과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반응을 할 수 있다면은 무슨 말인지 했죠? 자,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먼저 가의 비커에 CM개를 넣어 보니까 지금 뭐냐면은 A만 석출이 되었고 금속 A만 석출이 되었고 B는 아직 남아있죠. 어쨌거나 금속 A만 석출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나에서는 B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했나요? B의 B 플러스는 반응하지 않았다. 오로지 들어간 CM개는 A 플러스 N개를 환원시키는데 온전히 사용되었다. 즉 이렇게 써볼게요. 자, 나의 실험 결과를 보면은 A 플러스 N개만 반응했는데 방해라고 쓰네요. 반응했는데 C 플러스가 M개가 생성되었죠. 자, 전화균형 사용해보면은 1 플러스가 N개 있으니까 플러스 N 2 플러스가 M개 있으니까 플러스 2M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n은 2m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 실험 결과를 보면은 지금 금속 양이온의 종류가 C2 플러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액에 남아있던 B의 B 플러스는 전부 다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C, 지금 금속의 종류도 C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C가 없이 그 C들이 전부 다 C2 플러스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무엇이냐? 정확히 남아있던 B의 B 플러스와 C2M계가 반응을 했다. 되었나요? 기존에 B의 B 플러스는 몇 개 남아있었어요? N개 남아있었잖아요. 왜냐면은 가에서 반응을 안 했으니까. 이 N개하고 C2M개가 정확히 반응을 해가지고 금속 양이온은 C2 플러스만 남아있다. 금속 고체 상태 C는 남아있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 다의 상황도 한번 적어보자면은 결론적으로 B에 B 플러스 N개만 반응했다. 그래서 C2 플러스가 몇 개 생성되었다? 2M개 생성되었겠죠? 왜냐면은 C2M개를 넣었으니까 정확히 C2 플러스도 2M개 생성되었겠죠? 근데 밑에 2M은 얼마라고 했어요? N이라고 했잖아요. 즉 C2 플러스는 N개가 생성되었다. 자, 이거는 뭐 전화균형 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N개 반응에서 N개 생성되었으니까 두 이온의 전하가 같아야겠죠. 따라서 B는 2가 된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 기억에서 나에서 C는 산화된다도 맞는 얘기죠. 산화되었기 때문에 C2 플러스가 생성이 된 거죠. 자, 디귿 다 과정 후의 수용액 속에 C2 플러스의 양 보면은 나에서는 C를 M개 넣었고 다에서는 2M개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M개와 2M개가 정확히 각각 A 플러스와 B의 B 플러스를 환원시키는데 사용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총 3M개, 이 3M개가 그대로 C2 플러스로 수용액에 존재를 하겠죠. 즉, 다 과정 후에 수용액에 존재하는 C2 플러스의 양은 3M개인데 앞에서 N은 2M이라 했으니까 3M은 뭡니까? 2분의 3N이 되겠죠? 그래서 다 과정 후에 수용액 속 C2 플러스의 남은 양은 2분의 3N개이다. 자, 맞다고 하면 됩니다. 자, 18번. 18번부터는 조금 중요한 얘기들 할 거예요. 자, 얘는 좀 별표를 쳐볼까요? 자, 뭐냐면은 A 플러스가 15N개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B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더니 B는 모두 B2 플러스가 되었고, A 플러스하고 B2 플러스가 총 12N개 있다는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이때 각각의 개수는 몇 개인지 계산하는 이 과정을 이제부터는 조금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뒤에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A 플러스가 15N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B를 넣은 거죠. 그랬더니 반응을 하면은 어떻게 되었다? A 플러스하고 B 플러스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A 플러스는 남은 거겠죠? B는 전부 다 B 플러스로 산화가 된 거고, 각각의 개수는 안 줬으나 전체 개수는 12N개 남았다 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각각 A 플러스하고 B 플러스의 개수는 몇 개인지, 자, 이거를 좀 계산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다의 과정은 이따가 보도록 하고 한번 각각의 개수를 좀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밑에다가 한번 좀 적어 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건데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딱 진짜 미지수 두고 푸는 거예요. A 플러스가 반응 후에 뭐 AN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는
이제 Bn 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n을 붙이면 좀 헷갈리니까 일단은 지워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너무 크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하지? 지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15개, 12개. 그래가지고 A 플러스 A개, B 플러스 B개.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A 플러스 B는 12여야겠죠? 왜냐면 총 12개가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화 균형에 의하면은 원래 들어있던 수용의 전화가 플러스 15니까 플러스 15가 뭐가 돼야 됩니까? 얘는 플러스 A, 얘는 플러스 2B잖아요. 즉 A 플러스 2B와 같아야 된다. 계산하면은 B는 3이고 A는 9죠. 따라서 A 플러스는 9개, 그 다음에 B 플러스는 3개 남아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즉 어떤 상황인 거예요? 원래 A 플러스는 15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A 플러스가 9개 남았다는 얘기는 A 플러스가 6개 반응을 해서 B 플러스가 3개가 생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미지수를 두고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개수비를 이용하는 건데, A 플러스와 B 플러스는 몇 대 몇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죠? 앞에 1, 2니까 거꾸로 2대 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 A 플러스가 15개 있었는데 이 중에서 EX가 반응을 하고 X개만큼 생성이 된 거죠. 자, 이거를 그러니까 얘가 그럼 남아있는 A 플러스의 개수가 될 거고 얘가 새롭게 생성된 B 플러스의 개수가 되겠죠. 이게 지금 12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2개. 따라서 풀면은 X는 3이니까 A 플러스는 몇 개죠? 6개, 9개, 9개. 그 다음에 B 플러스는 뭐 3개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를 하나만 두고 푸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전화균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지웁시다. 전화균형을 이용해서도 그 각각의 이제 개수들을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저 혼자서 문제를 풀 때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어서 그냥 알려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자, 뭐냐면은, 그러니까 총 전화가 플러스 15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5를 반응 후에도 플러스 15라는 숫자를 맞춰야겠죠. 그죠? A 플러스하고 B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 플러스 15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쨌거나 총 1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 플러스만 12개 있다고 하면은 그때의 전하량은 플러스 12가 되겠죠. B 플러스만 12개 있다면은 총 전하량이 플러스 24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12하고 24의 조합으로 15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하고 12의 차이가 얼마예요? 3이고 15하고 24의 차이는 9죠. 이거를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내자면은 이런 식으로 12하고 24. 그러니까 얘는 이제 A 플러스만 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B 플러스만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전하량을 가지는 거고, 이 사이에 15를 우리가 A 플러스 몇 개, B 플러스 몇 개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간격이 3이고 이 사이 간격이 9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플러스와 B 플러스는 몇 대 몇의 개수비로 있어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몇 대 몇의 개수비로 있어야 돼요? 3대 9니까 12가 3, 24가 9만큼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그 내분을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쨌든 15라는 숫자는 여기 12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의 비중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간격의 비율은 3대 9, 즉 1대 3이지만은 각각 A 플러스하고 B 플러스의 비율은 거꾸로 해서 3대 1의 개수비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A 플러스가 3개 있다면은 B 플러스는 1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총 12개 있어야 되니까 A 플러스는 9개, B 플러스는 3개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되게 좀 복잡하고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저 혼자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항상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뭐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어대고 이게 안 된다면은 앞에 알려준 1번이나 2번 방법 이용해서 각각의 개수를 추론하면 돼요. 됐죠? 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밑에 계산했죠. A 플러스 15n개 반응해서 B 2 플러스가 생겼는데 이게 전체 양위원수가 12n개가 되려면은 각각의 개수는 얼마다? 9n개하고 3n개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유도한 게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나의 비커에다 C를 넣었어요. C를 넣어 반응시켰는데 자, 중요한 정보. 다 과정에서는 B2 플러스는 C와 반응하지 않는다. 즉 나에 들어있는 B2 플러스의 개수가 그대로 다에도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얘도 얘는 3n개 있어야 되겠죠? 왜냐? 전체 양윤수가 6n개니까. 근데 B 플러스가 3n개니까 CN 플러스도 3n개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A 플러스 9n개가 지금 이렇게 CN 플러스의 3n개로 이제 반응이 일어난 거죠. 전화균형 써볼까요? 얘는 플러스 9n이고 얘는 플러스 3mn이죠. 둘이 같아야 되니까 m은 얼마다? 3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부터 풀면 됩니다. 자, 기억의 m은 3이고 그 다음에 나와 다 둘 다 A 플러스가 환원되었죠. 그래서 나에서는 B2 플러스가 생성된 거고 다에서는 C의 M 플러스가 생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다 과정 후에 양이온수의 비율은 3n개 3n개 즉 1대1이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맞다고 하면 됩니다. 사실 이제 18번 문제는 이제 이 나 과정에서의 얘의 개수를 추론하는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문제기도 하고 뒤에서도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19번. 자, 볼까요? AN 플러스 6n개가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지금 B를 넣었더니 BN 플러스가 지금 9n개 생긴 거죠. 자, 그럼 전화균형을 해볼까요? 얘는 총 전화가 플러스 6mn, 얘는 총 전화가 플러스 9nn이죠. 즉 어떻게 돼야 돼요? 6m하고 9n이 같아야 되니까 m과 n의 개수비 그 비율은 얼마다? 개수비를 거꾸로 3대 2가 된다. 9대 6, 즉 3대 2가 된다. 자, 그런데 위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m과 n은 3 이하의 자연수라 나와 있죠. 3 이하의 자연수인데 m 대 n이 3대 2가 되려면은 m은 그냥 3이고 n은 2가 돼야겠죠. 그죠? 얘가 그냥 B2 플러스인 거고 그냥 B2 플러스. 자, 이 상황이고 지금 가에서 이제 나로 가는 과정에서 B 플러스 이제 9n개가 원래 있었는데 C를 넣었더니 B 플러스 C 플러스가 총 12n개가 되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앞에와 똑같아요. B 플러스가 원래 9n개만큼 있었는데 얘를 반응시켰더니 이제 C를 넣어서 반응시켰더니 B 플러스 B2 플러스죠. 잘못 썼네. B2 플러스와
C 플러스가 총 12n개 생성된 이런 상황. 그래서 각각의 개수가 지금 몇 개인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문제를 풀 때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전화 균형이니 뭐 미지수니 얘기를 했지만은 솔직히 그냥 때려 맞춰서 풀긴 합니다. 각각의 개수가 몇 개일 때 전화가 총 맞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총 플러스 18인데 그냥 저 혼자 푸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어떻게 얘를 플러스 18로 맞추지? 아예 6개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2 곱하기 6 10이고 1 곱하기 6 6이니까 10 플러스 6은 18이네. 이렇게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하란 얘기고 지금은 한번 정확히 미지수를 이제 두고 계산해 봅시다. 목표는 총 12n개 있을 때 각각의 개수는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n은 다 빼고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B 3번 방법 이용해 볼까요? B 플러스가 이제 C C 플러스로 되는 얘는 몇 대 몇의 개수를 반응하죠? 전화량 B가 2대 1이니까 1대 2의 개수를 반응을 하죠. 즉 원래 9개 있었는데 X개 반응을 하고 2X개 생성이 돼가지고 총 12개가 된 거죠. 얘가 B 플러스고 얘가 남아있는 C 플러스겠죠. 계산하면 X가 얼마예요? 3이죠. 따라서 B 플러스는 6개, C 플러스도 6개. 따라서 써볼까요? 얘는 6n개, 얘도 6n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6n개. AN 플러스 수용액에 B를 넣으면은 환원이 됐으니까 B에 E 플러스가 생성이 된 거죠. 맞는 얘기고 M은 3이고 N은 2니까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에 나에서 둘의 개수 같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다. 자, 금속 A와 B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A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지금 B2N개를 먼저 넣어 본 거고 그럼 BN 플러스가 생성이 되었죠. 다시 BN개를 또 넣어 본 거고 주목할 거는 아직 A는 전부 다 소모되지 않았다. 즉 A가 환원되고 B가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났지만은 A가 전부 다 소모되지는 않았다. 자, 그런데 총 B의 개수를 그럼 총 몇 개 넣은 거예요? 다 과정까지? 총 3n개 넣은 거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Bn 플러스도 3n개가 있겠죠. 근데 둘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가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도 3n개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기엔 2n개 있었겠죠? 왜냐면은 나까지는 B를 2n개 넣었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게 2n이라면은 이제 얘는 뭐 3분의 2n이 돼야 되는데 A 플러스가 3분의 2n개였다가 갑자기 3n개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가 2n이고 그럼 여기는 6n이 돼야겠죠? 1대 3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A 플러스가 이렇게 3n개 반응하는 동안 B 플러스는 n개가 생성이 되었죠. 자, 밑에다가 A 플러스 3n개 반응 B n 플러스는 n개 생성. 전화기용 쓰면은 얘는 이제 3n 그냥 플러스 3n이죠. 1 플러스의 3n개니까 얘는 플러스 nn 따라서 n은 3이다. 되었죠? 자, 21번 볼까요? A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 이제 있고 16n개 들어있네요. 처음에는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 자, 그런데 나에서 보니까
A 플러스 아직 남아있는 거 보니까 B는 전부 다 B의 B 플러스로 변한 거고 아직 A 플러스가 조금 남아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양이온수는 감소했으니까 뭐 B는 당연히 여기 있는 기존에 수용액에 들어있던 전하보다는 커야겠죠. 2 또는 3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B가 2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B2 플러스가 그러니까 A 플러스와 이제 B2 플러스의 개수가 합쳐서 총 8행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순이 됩니다. 왜 모순이 되냐면은 전하균형의 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여기가 총 전하량이 플러스 16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얘가 2라면은 B2 플러스만 온전히 8개 있어야 플러스 16을 맞출 수가 있어요. 즉 A 플러스의 개수는 하나도 필요 없이 B2 플러스만 오로지 8개가 있어야만 이 원래 플러스 16이라는 이 전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A 플러스가 아예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모순이다. 즉 B는 2가 아니라 3이 돼야겠죠. 참고로 위에 B와 C는 3 이하에 서로 다른 자연수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2하고 3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기 때문에 B는 3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B는 3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C는 2가 돼야겠죠? 왜냐면 위에서 B와 C는 서로 다른 자연수라 했으니까 2 플러스 3 플러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풀 수가 있어요. 나와 다해서 A 플러스는 환원된다 맞고 다해서도 환원되는 게 맞죠. 왜냐면은 다해서 B의 B 플러스는 C와 반응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온수도 변하고 C2 플러스가 생성이 되었으니까 A 플러스가 환원이 되어가지고 C2 플러스가 생성이 된 거겠죠. 그다음 니은을 보면은 B가 3이고 C가 2니까 B 대 C는 2 대 3이 아니라 3 대 2죠. 자, 디귿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 과정 후에 A 플러스 양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일단 나과정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A 플러스가 16n개 있었는데 반응했더니 A 플러스와 B 3 플러스가 8n개가 되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아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번에는 한번 혼자 전화균형을 좀 해볼게요. 플러스 16이라는 전화를 맞춰야 되죠. 그런데 A 플러스하고 B 3 플러스가 이제 A 플러스만 8개 있으면은 얘는 이제 플러스 8이고 B 3 플러스만 8개 있으면은 플러스 24인데 이 간격이 8, 8이니까 둘의 개수가 같구나. 간격이 같으니까 개수도 같아서 8n개를 절반으로 나누면은 얘는 4n개, 얘는 4n개 있구나. 그래서 얘는 4n개, 얘는 4n개 있다라고 하면 되죠. 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다과정에서 B의 B 플러스는 이제 C하고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B의 개수는 그대로 4n개가 유지가 돼야겠죠. 그죠? 그럼 A 플러스가 환원되어서 C2 플러스가 생성이 된 것인데 이 나하고 다 실험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위에를 지우면은 결국에는 A 플러스가 4n개 이게 A 플러스하고 C2 플러스가 총 3n개가 된 거예요. 7n에서 이제 4n을 빼면은 3n이니까 그죠? 그럼 이때 이 각각은 개수가 얼마인지 이걸 또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똑같이 플러스 4라는 전하량을 맞춰야 되는데 A 플러스하고 C2 플러스가 그냥 온전히 각각 3개씩 있다면은 이렇게 되니까 사이가 여기에 1이고 2, 즉 각각의 개수비는 2대 1이다. 2대 1의 개수비로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있는 3n을 2대 1로 나누면은 각각 2n, n이다. 그래서 여기는 2n개, n개인 거죠. 그래서 다 과정 후에 A 플러스의 양은 n개가 아니라 2n개죠. 너무 저 혼자만 했나요? 그 다과정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좀 계산해 볼게요. 뭐냐면은
A 플러스가 반응해서 C 플러스가 생성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4개 있었는데 이 X개만큼 반응해서 X개 생성된 게 총 3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X를 계산하면은 1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A의 양은 2, C의 양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도 되겠죠. 지금 한 계산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앞에 다시 18번하고 몇 번이요? 19번을 좀 보고 오세요. 풀이를.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돌려보기 바랍니다. 자, 22번. 금속 A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이제 금속 B와 C를 차례대로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B를 넣었더니 A 이온이 감소했죠. 뭔가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개수비를 보니까 A 이온이 2개만큼 빠졌을 때 B는 1개만큼 채워졌죠. 즉 A 이온과 B 이온의 반응하는 개수비는 2대 1이란 얘기고, 그럼 전하량은 반대로 1대 2란 얘기죠. 아이고, 틀렸죠. 기억은 틀렸죠. A 이온은 산화되는 게 아니라 환원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금속 C를 넣어도 A 이온이 반응을 안 했죠. 그러니까 A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C를 넣으니까 반응을 안 했다. 그럼 반대로 C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A를 넣으면은 얘는 반응을 해야겠죠. 따라서 A를 넣었을 때 A는 산화된다는 말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다. 23번은 아까도 아니지. 그 앞전 영상에서 그 예제로 풀었으니까 그 예제의 풀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3대 2죠. 자, 24번. 24번도 쉬워요. 지금 보면은 원래는 금속 X 이온이 이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금속 Y를 넣으니까 세모가 생겼죠. Y 이온이 생긴 거죠. 금속 Z를 넣어가지고 네모가 생겼죠. 이게 Z 이온이 생긴 거죠. 됐죠? 자, 그럼 금속 Y를 넣었을 때 Y 이온이 생기고 X 이온은 환원되었을 거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죠. 자, 니은 세모와 네모의 전하량 비를 지금 보라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세모가 3개 반응해서 네모가 2개 생성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응 개수비가 3대 2니까 전하량 비는 그 정반대로 2대 3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죠. 니은은 3대 2가 아니라 2대 3이다. 자, 디귿을 한번 풀어볼게요. X이온에다가 Y를 담그니까 반응이 일어났어요. 즉 Y가 산화되었다는 얘기고, 이 말은 반응성을 따졌을 때 Y가 X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Z를 넣었더니 Z가 산화되었어요. 이 말은 Z가 Y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무슨 상을 줬어요? 네모는 Z이온이니까 Z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이 X를 넣으면은 X가 산화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산화가 되나요? 안 되죠. 왜냐? Z가 X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Z가 이미 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뭐 사실 뭐 이렇게 굳이 안 묻고 그냥 쓱 봐도 그냥 반대 상황이구나. X이온에 Z를 넣으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Z이온에 X를 넣으면은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25번. A3 플러스와 B 플러스가 이제 동시에 들어있는 수용액이에요. 그래서 가에는 아마 A3 플러스와 B 플러스가 이렇게
같은 개수만큼 있다는 정보를 준 거겠죠. 그런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C2 플러스 몰수란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실수 C 플러스의 수? 이 문제를 하나하나씩 일일이 고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몰수가 뭐죠? 못 본 걸로 하고 C2 플러스의 수와 용액 속에 존재하는 양이온 수의 비율을 이온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제 나타낸 것이다. 즉,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두 가지 양이온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가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뭔가 하나는 완전히 반응이 돼서 소모가 된 거고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그대로 나하고 다의 존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C2 플러스가 어쨌거나 3N개 생성되고 다에서는 6N개 생성되는데 이 중에서 뭐가 3N인지 즉 뭐가 C2 플러스인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가 6N인지 C2 플러스인지를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부터 볼 건데 한번 이제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지를 먼저 좀 따져볼 건데 3분의 2가 얘가 C2 플러스 즉 3N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C2 플러스가 아니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얘가 1.5N이라는 얘기인데 왜냐면 2대1이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6N이어도 얘가 4N이 되고 또는 얘가 6N이어도 얘가 9N이 돼버리니까 무조건 1.5N보다 다른 하나가 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 남아있던 이 두 가지 이온과 다에 남아있는 두 가지 양이온이 같은 양이온인데 어쨌거나 C를 추가로 투입해서 C2 플러스가 증가했다면은 다른 한 이온은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5N보다 그럼 감소해야 될 텐데 그럴 수가 없죠. 남아있는 수들의 조합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3분의 2가 C2 플러스가 아니다. 즉 여기 있는 3분의 1이 C2 플러스에 해당한다. 얘는 그러면은 다른 무언가에 해당하겠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6N개 그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가 6N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9N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C 플러스 6N이면은 여긴 다른 하나 9N이 돼야 되는데 또 6N에서 9N으로 증가할 수가 없죠. 무조건 소모가 돼야 되니까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분의 2가 6N일 수가 없고 얘가 C 플러스 6N에 해당한다.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4N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C2 플러스가 3N개 생성이 되는 동안 여기다 적지 맙시다. C2 플러스가 3N개 생성이 되는 동안 뭔진 모른 이 양이온은 2N개가 소모되었다. 즉 어떤 양이온인지 모르겠지만 얘하고 C 플러스가 지금 2대 3의 개수비로 반응한 거죠. 그러면은 전하량 비는 거꾸로 3대 2가 돼야겠죠. 즉 여기에는 3 플러스 이온이 와야 되고 이게 뭐가 됩니까? A3 플러스가 돼야겠죠. 따라서 여기 나와있는 이 양이온은 A3 플러스이다. 즉 B 플러스가 먼저 소모가 된 거고 그 다음에 A3 플러스가 이제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죠. B 플러스가 먼저 소모된다.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가에서 A3 플러스의 수는 6N이다. 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어쨌거나 얘도 그 C2 플러스가 3N개가 이제 생성이 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C2 플러스가 지금 나 과정에서 C2 플러스가 3N개 생성이 됐어요. 무언가 반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A3 플러스와 일단 B 플러스는 전부 다 소모가 된 거고 그 다음에 A3 플러스가
이제 추가로 반응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만약에 막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가에서 A3 플러스가 따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3 플러스는 유겐계 있었으니까 가에서도 유겐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에서 유겐계 남았다는 얘기는 반응하지 않았다면은 가에서도 원래 유겐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즉 B 플러스는 마찬가지 유겐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유겐계가 전부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전하를 따져보니까 얘도 플러스 6이고 얘도 플러스 6이잖아요. 같죠? 그러면은 이 뭐라고 해야지? 이 아다리가 맞죠? 그러니까 B 플러스 유겐계가 딱 반응을 해서 C2 플러스가 3인계 생성이 됐다라는 말이 딱 맞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아름다운 결과 나온 거죠. 사실 이렇게 시험 때 하면은 오케이 하고 그냥 바로 넣으면 되는데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A3 플러스가 여기 추가로 뭔가 XN개만큼 이제 반응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가에서도 어쨌거나 B 플러스의 개수하고 A3 플러스의 개수가 같았을 거니까 여기에 추가로 XN개도 더 있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총 전하량이 얘가 더 많아져 버리죠. 얘는 플러스 6인데 얘는 이 플러스 6보다 더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그냥 아까 처음 한 게 맞았다. 가에서 A3 플러스는 반응하지 않고 B 플러스만 유겐계가 반응을 했다 란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남아있던 A3 플러스의 수는 유겐계이다. 그 다음에 전체 양이온수의 비는 이제 나에서는 총 3N개와 6N개 쓰니까 총 9N개고 다에서는 4N개하고 6N개 쓰니까 총 10N개죠. 따라서 9대 10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번 한번 풀어볼게요. 금속 A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B를 넣었더니 점점 감소를 하네요. 감소를 하고 그럼 일단 기억부터 해볼까요? 어쨌거나 반응이 일어나니까 반응성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산화되는 애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A가 B보다 산화되기 쉬운 게 아니라 B가 A보다 산화되기 쉬운 거죠. 즉 반응성이 큰 거죠.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자, 가에서 A 이온수와 B 이온수는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반응한 B의 원자수가 2N개니까 지금 가에 남아있는 전체 금속 이온수 중에서 B 이온은 2N개가 남아있겠죠. 그럼 전체 이온수가 4N개가 되려면은 A 이온도 2N개가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니은은 맞는 얘기네요. 이온수가 같고. 자, 디귿. 전하량을 비교를 해볼 건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처음에는 A이온이 이렇게 8N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2N개가 된 거잖아요? B이온은 2N개가 생성된 거고, 즉, A이온이 6N개 반응을 해서 B이온은 2N개 생성이 된 거예요. 반응 개수비가 3대1, 즉 개수비가 3대1로 반응을 하니까 전하량 B는 몇 대 몇이다? 거꾸로 1대3이다. 즉 B이온이 A이온보다 전하량이 3배 높다. 틀렸죠. 답이 니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26번까지 풀어봤는데 여기 구간까지 이제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중간고사 전까지는 한 번씩 풀어보세요. 27번부터 39번까지는 이제 아주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 문제들은 당장 이제 뭐 마스터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지 말고 진짜 그 첫 번째 영상에서 말한 대로 그냥 심심하면 이제 슥 풀어보는 그런 용도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6번까지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